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의 속도가 붙고 더불어서 정책 경쟁 함께 기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 분야에서 공통 분모를 찾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과연 이 두 후보 지향점은 무엇이고 또 여전한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문재인 캠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홍영표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 의원입니다. 네. 어저께 문재인 후보도 종합정책 공약을 발표를 했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황실장으로 보셨을 때 안철수 후보 측 공약 보시니까 문재인 캠프하고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많이 다릅니까? 큰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민주화라든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정치 쇄신 이런 것들은 문재인 후보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내지는 이제 이견을 좀 이 부분은 좁혀가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예. 중앙당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네. 는 좀 명확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캠프 측 입장이죠? 지금 사실 국회는 정부의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후보는 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부의 어떤 독선적인 국가 운영 이런 것을 유일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데가 국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 지역구를 줄이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 의원들을 늘리는 지역구는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두 후보의 종합 정책 공약을 보면은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제 복지 정책 관련해서 분배와 관련된 정책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에 관련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는 지난 한 6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성장 지상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일자리거든요. 청년들 그리고 50대의 이런 중장년층도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이런 잘못된 신화에서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것이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제 종합정책 발표한 다음에 두 후보 간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경제복지정책팀, 통일외교안보정책팀, 또 단일화 방식팀 이 세 개 팀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세 개 팀 구성 합의를 하게 된 이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양쪽 캠프에서 다 느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이 단일화 협상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제안을 했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이제 불과 한 열흘 남겨두고 이렇게 단일화 방식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제 복지나 통일 안보에 대한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가치와 철학에 있어서 큰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 원래 예상대로라면 지난주쯤에 이 새정치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민주통합당 측에서 나오셔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네, 사실은 그 새정치 공동선언이 지난 주말 정도에 두 후보께서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2, 3일이면 합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은 되시는데 지금 뭐 결론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뭐 대부분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든지 중앙당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안 후보 측에서 제안하신 국민연대에 대한 성격과 어떤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좀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좁혀지지 않을 부분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좁혀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뭐 안 되면 두 후보께서 또 결단을 내려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두 후보 간 결단으로서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거로군요. 네네. 이제 오늘부터 단일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일화 방식을 두고 단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판으로 이루어질까요? 사실 이제 단일화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느냐 이것은 사실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두 세력이 단일화 이후에도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일화 경선 이후에 다른 쪽이 또 승복하고 흔쾌히 함께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는 100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해서 선출한 그런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단일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런 제안을 했죠. 선거 비용 절반만 쓰고 선거 치르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통합당은 어떻게 절반만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뭐 문재인 후보께서 긍정적인 제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가 선거운동 비용이 한 3분의 2 정도가 홍보 유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합의를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후보는 모든 홍보 수단을 다 이렇게 활용해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 과정에서 비대칭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안철수 후보 측 제안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는 전국에 걸쳐서 선거 프랜카드를 다 붙이는데 우리는 붙일 수 없고 신문 광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뭐 라디오, TV 광고도 못한다면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대당 후보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면 말이죠. 어차피 후보 단일화되니까 양측에서 반반씩 쓰시면 온전하게 하나의 비용으로 치를 수 있는 거 지금 아닌가요?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표 문재인 캠프 종합 상황실장이었습니다.